점이 있어요. x, y라는 점이 있어. 이 아이를 내가 x축으로 a만큼 이동을 시켰어. 그럼 좌표가 어떻게 되죠? x 플러스 a 그리고 y 이렇게 됐을까? 이 아이를 내가 y축으로 b만큼 이동을 시키면 x, y 플러스 b가 되는 게 맞아요. 그쵸? 그 다음에 내가 점을 이쪽에 있었던 점을 x, y라는 점을 내가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키게 되면 어떤 점이 나오죠? 그렇죠. x, 마이너스 y. 이건 좌표이기 때문에 그리고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자, 이 아이를 y축 대칭을 시키면 x, y 원점 대칭을 시키면 x, y 여기까지는 뭐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y는 x라는 둘이다. 자, 어쨌든 요 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키면 당연히 x는 y하고 서로 좌표가 바뀌게 될 거예요. 그리고 y는 x라는 선이 또 있어. 요거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키게 되면 이쪽으로 오겠죠. 당연히 이렇게. 그래서 x하고 y가 바뀌는 건 물론이고 이렇게 부호까지 바뀌게 될 거예요. 요거는 우리가 머릿속에 있는 건데 시험에서 잘 나오지 않는데 가끔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단 점을 하나를 주고 무한 반복을 할 거야. x축, y축 원점, y는 x, y는 마이너스 x를 계속 반복을 시키는 거야. 이걸 뭐 한 몇 번 하는 거죠? 100번, 200번, 300번 하는 거야. 그렇게 한 상태에서 만들어지는 점. 근데 보통은 그렇게 점을 아마 3개 정도를 추출을 할 거야. 뭐 예를 들어서 그 횟수를 fn이라고 했을 때 뭐 f 100번째, 뭐 f 뭐 100, 3번째, f 뭐 105번째 뭐 이런 식으로 주고 이렇게 세 점이 있을 때 그 세 점으로 만들어지는 뭐에 뭐 삼각형의 넓이를 구한다든지 이런 것들 그런 식으로 활용이 되는 여지가 여기 이제 무한 반복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나가 세팅이 되면 얘가 갈 수 있는 위치들이 이렇게 굉장히 많아진다는 거죠. 근데 이게 뭐 이런 것도 가능은 해. 일로 간 다음에 대칭 이동시키고 그렇죠? 일로 보낸 다음에 또 일로 대칭 이동시키고 이런 모두 다 가능은 해요. 그런데 이제 분명히 이런 문제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무한 반복을 하는데 희한하게 점을 딱 찍어놨더니 이상하게 한 곳만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점을 하나씩 찍어보시면서 판단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점을 가지고 평행이동, 대칭이동은 굉장히 쉬운 표현에 속해요. 자 이제 도형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쪽에 하나의 도형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당연히 fx는 x, 이렇게 될 거야. 서진아. 네? 이 fx, y라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점? 자, 다시 f의 그러면 x의 의미는 뭐예요? 이거. 응? Y가? 내가 잘못했지, 그렇지? 주원아, 이거의 의미가 뭘까? 내가 미안해. 내가 안 알려줬나 봐. 자, 그렇지, 우리 겨울방학 때 만났지? 그렇지, 그러네. 자, 어디 가서 유식한 척을 하려면 fx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열의 거의 10명은 너희가 똑같은 대답을 해. 함수, 도형, 식 이렇게 대답하거든. 자, 이 의미가 뭐냐면 얘는 gx나 뭐 hx나 뭐 yx나 뭐든 상관이 없어요. 이 앞에 있는 f, g, h, i는 큰 의미가 없어. 예를 들어 내가 y는 2x 플러스 1이라는 식을 얘를 fx라고 해도 되고 gx라고 해도 되고 hx라고 해도 되고 상관없는 거야. f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건 아니야. 자, 뭐냐면 얘의 의미는 이 x에 관한 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얘는 식이라는 거야. 근데 뭐에 관한 식? x라는 문자에 관한 식. 근데 x라는 문자만 들어있는 식인 거야. 만약에
이 녀석이 fx라는 녀석이 만약에 식이 뭐 x 플러스 2y 마이너스 3 이렇게 돼 있다. 그럼 나는 이걸 이런 식으로 표현하려면 f에 문자가 두 개 있으니까 x, y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의미하는 건 좌변에 물론 이제 왔다 갔다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등호가 있을까? 우리가 도형을 표현할 때는 뭐 1차식 같은 경우에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표현하고 2차식은 ax의 제곱 플러스 b 뭐 x 플러스 c인데 함수로 표현하려면 y가 필요하고 뭐 3차도 그렇고 원도 보면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r 제곱 뭐 상수니까 결국 뭐예요? x, y가 있어야 직선 x, y가 있어야 2차 함수 x, y가 있어야 원 그렇죠?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운 도형이라고 해봤자 3개밖에 없어요. 직선하고 포물선하고 그 다음에 원. 근데 그 모든 R이 전부 다 X하고 Y를 가지고 있는 식이야. 근데 무슨 식이야? 등식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야. X, Y에 관한 식이고 등식이라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의미로 이해하셔야 되냐면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해요. 좌표는 무조건 이렇게 인식을 하셔야 돼요. 앞자리와 뒷자리 이렇게 인식을 하셔야 돼요. 앞자리는 무조건 X 좌표고 뒷자리는 무조건 Y 좌표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바뀌었다고 해서 이 마이너스 Y가 Y 좌표가 된 건 아니야. 마이너스 Y는 그냥 우리가 보기 편하게 이렇게 표현했을 뿐 그냥 A, B를 마이너스 B, 마이너스 A랑 표현한 거랑 똑같은 의미인 거예요. X, Y 자체에 어떤 의미 부여도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X하고 Y라는 걸 내가 만약에 이렇게 썼어. fx, y는 0이라는 녀석과 fy, x는 0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시작해보자. 이 둘은 같은 녀석일까요? 다른 녀석일까요? 다른 녀석이긴 한데 어떻게 다른 거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저는 얘를 예를 들어서 원이라고 생각해보자. 내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인 녀석이었어. 근데 이렇게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면 같은 녀석, 다른 녀석, 같은 녀석. 그치? 얘가 만약에 직선이었으면 뭐 2x 플러스 y는 4 이런 녀석이었다고 치자. 이러면 이렇게 바뀌겠네. 그치? 이렇게 바뀌겠네. 그럼 다른 녀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같은 건 아니야. 우연히 같아진 것 뿐이지. 그런데 봐봐.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나 어차피 똑같지. 그 말은 뭐냐면 도형에서는 x하고 y라는 녀석 자체가 앞에 써있냐 뒤에 써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차피 이렇게 쓰나 이렇게 쓰나 똑같은 녀석이기 때문에 얘는 항상 우리는 저 문자를 찾아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좌표에서는 x, y가 문자로서의 의미가 전혀 없다라고 보는 게 맞고 그래서 앞이 무조건 x 자리 뒤가 무조건 y 자리라고 보시면 되고 도형에서는 이들이 이렇게 바뀌던 이렇게 바뀌던 x는 그냥 계속 x고 y는 그냥 계속 y라고 보셔야 돼요. 일단 그걸 머릿속에 장착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헷갈려요. 그래서 좌표는 그냥 앞이 무조건 x고 뒤가 y야. x하고 y라는 문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도형에서는 x하고 y가 앞뒤가 바뀌든 말든 상관없어. 나는 x가 x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y가 y의 의미를 계속 가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되셨어요? 자, 이걸 알고 시작을 해야 돼. 안 그러면 골치 아파져요. 자, 이거 뭐라고요? x, y에 관한 식, 등식이라는 거죠. 도형은 다 저렇게 표현이 되고 있을 테니까. 그럼 보자. 내가 요 위에 있는 점을 이렇게 평행 이동을 시켰어. x축으로 a만큼. 그러면 도형이 이렇게 옮겨졌겠죠? 자, 이 도형이 있을 거야. 처음에 얘가 예를 들어서 x, y였다고 치자. 좌표가. 얘는 또 다른 좌표가 됐겠죠? 어떻게 되죠? x 플러스 a, y가 됐을 거야. 그런데
얘는 새로운 그래프 위의 한 점이에요. 그쵸? 얘랑 다른 그래프잖아. 이동을 했으니까. 근데 얘가 이 새로운 그래프 위의 한 점이야. 그러면 x 프라임이 x 플러스 a가 된 거죠. 요거까지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새로운 도형의 식을 알아내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 아이가 뭐 2x 플러스 y 마이너스 3은 0이라는 식이었다고 치자. 그러면 이 새로운 식을 알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행동을 보자는 거지. 우리에게는 지금 이런 정보가 있으니까 결국 얘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할 행동은 자취의 방정식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x는 x 프라임 마이너스 a라고 표현을 하고 얘를 어디다가? 여기다가 대입을 할 거예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아이를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는 게 가능하냐면 얘를 f의 x 여기다가 이걸 대입했잖아. 프라임 마이너스 a, y 프라임이라는 표현이 가능하게 된 거죠. 그렇죠? 결국 이 녀석을 이렇게 변형시키면 됐던 거지. 그러다 보니까 도형에서는 아니 좌표에서는 그냥 더하고 더했어. 그치? 말 그대로 평행이동 한 만큼 그냥 그대로 갖다 더했어. 근데 도형에서는 지금 뭐라고 했어요? 분명히 똑같이 A만큼 평행이동을 했는데 나온 결과만 놓고 보면 여기 빼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쵸? 이유가 뭐라고요? 자취로 문제를 해결해서 그래요. 얘가 옮겨져서 좌표가 이렇게 된 건 맞는데 우리가 이 녀석의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얘를 요 식에다 대입하는 과정에서 x 프라임은 x 플러스 a가 됐고 x는 a를 이항시켜서 x 프라임 마이너스 a로 바꿔서 대입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도형의 평행 이동에서는 예를 들어서 a만큼 평행 이동을 시켰어. 그래서 도형에서 fx, y라는 이 녀석을 내가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 이동을 시키면 어떻게? x 마이너스 a, y 마이너스 b는 0이 만들어지는데 자, 이 과정을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x에서 a를 뺀다가 아니에요. 절대 아니야. 그렇게 기억하시면 안 돼요. 이 과정은 x에 뭐를 대입한다? x 마이너스 a를 대입한다. y에 y 마이너스 b를 대입한다. 이때 이 대입이라는 단어를 무조건 기억을 해야 돼. 도형은 무조건 대입이에요. 도형에서는 더한다, 뺀다 이런 개념이 존재하지 않아. 좌표에서는 더한다의 개념, 더한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더한다, 부호를 바꾼다, x하고 y를 바꾼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면 돼. 왜? 어차피 의미가 없거든. x나 y라는 문자에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냥 앞에다가 더하고 뒤에다가 더하고 앞과 뒤를 바꾸고 앞에 보고 바꾸고 뒤에 보고 바꾸고 이런 개념이야. 그런데 도형에서는 자취 방정식으로 이해하셔야 되기 때문에 더한다 뺀다의 개념이 아니고요. x에 x-a를 대입한다. y에 y-b를 대입한다. 이렇게 가셔야 돼요. 무조건이야. 안 그러면 어느 순간 문제에서 꼬이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대입이에요. 진짜 막말로. 원이 있어요.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y 플러스 7은 0. 이런 원이 있다고 치죠. 내가 x축으로 뭐 이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을 하고 싶어. 내가 해야 될 건 이 말은 x에다가 x-2를 대입하고 y에다가 y 플러스 3을 대입하겠다. 이 뜻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말을 우리가 다 대입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 x-2를 대입했으니까 이런 거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냥 더한다 뺀다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 굉장히 애매하게 x에다 뭘 더해? 더해야 되나? 막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야. 대입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냥 당연히 대입을 하는 건데 이걸 내가 x축에서 a만큼 평행 이동하면 x에서 a를 뺀다 이렇게 생각했던 애들은 이런 문제를 만나게 되면 x에서 a를 빼야 되는데 그러면 2x에서 2를 빼나? 여기도 있는데 제곱이네? 그럼 뭐 제곱한 걸 빼나? 이런 식으로 막 이상한 짓을 해요. 실제로 많은 아이들이 그래. 그래서 무조건 대입으로. 물론 이런 문제가 나오면 당연히 표준형을 바꿔서 대입해야지. 그쵸? 그건 아시겠죠? 자, 대입 횟수는 줄여야 되는 거니까. 이게 대입에 대한 관점인 거고. 그러면 대칭 이동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스탠딩 써도 돼요? 스탠딩 쓰고. 계속 갈게요. 그러면 도형을 이제 뭐를 대칭 이동을 시켜볼게요. 자, 좌표 평면이 있어요. 근데 이게 직선을 대칭 이동하기 굉장히 어지러워서 예를 들어서 2차 함수 하나를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2차 함수가 이런 녀석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얘는 f의 x, y는 0이라는 녀석이 됐어요. 얘를 x축 대칭 이동시키면 이런 모양이 될 거고 y축 대칭 이동시키면 이런 모양이 될 거고 원점 대칭 이동시키면 이런 모양이 되는데 여기까지는 뭐 크게 우리 예상 아니야. 근데 이 아이를 만약에 y는 x나 y는 마이너스 x로 대칭 이동시키면 굉장히 이상한 모양이 만들어질 것 같아. 그렇죠? 생각하기에. 일단 먼저 이거부터 설명을 할게요. 자, 이 아이는 대칭 이동을 시켰어요. 예를 들어서 요 녀석의 좌표가 x, y였다면 요 녀석의 좌표는 x, 마이너스 y로 바뀌어 있었을 거야. 좌표가. 그러면 나는 이 새로운 도형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할 거냐면 x는 그대로니까 변형을 할 필요가 없는데 y를 딱 놓고 봤더니 이 새로운 녀석을 내가 x 프라임, y 프라임이라고 했을 때 이 y 프라임이 누구랑 같아요? 마이너스 y랑 같다고 표현이 된 거야. 그러니까 나는 원래 있었던 요 식에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y는 마이너스 y 프라임이라는 녀석을 대입해서 이 자취를 구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원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할 때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y에다가 마이너스 y 프라임을 대입해서 얘는 x 마이너스 y는 0이라고 보는 거고. 예를 들어 얘를 얘기를 해볼까? x, y라는 녀석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가 됐어요. 이 녀석을 나는 x 프라임 y 프라임이라고 하고 싶어. 새로운 식으로. 그러려면 또 대입을 해야 돼. x 프라임은 마이너스 x니까 x는 마이너스 x 프라임을 대입할 거고 y 프라임은 마이너스 y니까 y는 마이너스 y 프라임을 대입할 거고 왜 이런 짓을 해? 얘는 x, y에 관한 식이고 얘는 x 프라임, y 프라임에 관한 식이니까 그걸 서로 바꿔주기 위해서 여기다가 x 프라임을 대입할 수는 없으니까 x라고 바꿔놓고 마이너스 x 프라임을 대입해서 x, y를 x 프라임, y 프라임에 관한 식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되셨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도형에서 대칭 이동을 시킬 때도 이런 성질들에 의해서 똑같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되냐면 도형을 이런 녀석을 내가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 y는 x 대칭 y는 마이너스 x 대칭을 했을 때 나온 결과가 뭐하죠? x에다가 y에다가 마이너스 y를 대입하고 그쵸? 뭐에다가 x에다가 마이너스 x를 대입하고
x에다가 마이너스 x를 y에다가 마이너스 y를 대입하고 얘는 x에다가 y를 대입하고 y에다가 x를 대입하고 얘는 x에다가 마이너스 y를 대입하고 y에다가 마이너스 x를 대입하고 이런 내용인 거죠. 그렇죠? 자, 다 도형이죠. 전부 다 도형. 도형이 버전에서.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생긴 식이 최종적으로 어떤 모양이 만들어지냐면 f의 x 마이너스 y는 0, f의 마이너스 x y는 0, f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는 0, f의 y는 x는 0, f의 마이너스 y 마이너스 x는 0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지. 근데 선생님 쟤나 얘나 똑같은데요? 그쵸? 여기서 우리가 표현했던 얘네들과 여기서 나오고 있는 이런 녀석들이 어차피 형태만 놓고 보면 다 똑같이 보여. 그쵸? 저기서도 우리가 x축 대칭하고 y축 대칭하고 원점 대칭하고 y는 x 대칭하고 y는 마이너스 x 대칭했을 때 나왔던 이런 5가지의 모양이 이 녀석과 뭐만 다르냐면 f하고 능력만 빼고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아이들이 다 바꾼다, 부호를 붙인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해서 생각을 해요. 일단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딱 공부를 했을 때 아이들은 편하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 도형 파트로, 점의 파트로 쭉 써드리면 점은 이렇게 써지거든요. 이걸 점으로 보면, 점의 이동으로 보면 이렇게 돼요. 어때요? 다 똑같아요. 완전 똑같죠? 선생님, 점이나 도형이나 똑같은데요? 그렇게 생각해서 애들이 요 유형을 틀리는 이유기도 하거든요. 얘는 점이기 때문에 앞에 뭐가 써있는지 뒤에 뭐가 써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리가 중요할 뿐인데 얘는 전부 다 대입을 해야 돼요. 자, 이제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지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도록 할게요. 어디다 쓸까? 저 화장실. 어.